쪽잠을 자고 있던 여자. 계속된 긴급 방송 때문이었는데요. 되살아난 시체들의 출현이 문제였습니다. 가짜 정보가 판을 치는 세상. 그들의 머리를 공격해야 제압할 수 있다는 꿀팁을 전합니다. 이 시국에 시청률을 따지는 방송국 놈들. 그때 남친이 데리러 왔는데요. 그의 헬기 덕분에 이 아수라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서 대치 중인 경찰 특공대. 시민 무장 세력이 원인이었죠. 그때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조사해보니 좀비 소굴이 되어 있던 건물. 그러다 사람이고 시체고 아무나 죽여대는 요원. 아군이 제압해야만 했습니다. 역시나 좀비들과의 격투가 벌어지는데요. 서로를 죽이고 산 사람을 뜯어먹는 현실. 이게 바로 지옥인가 싶죠. 그리고 폭주 요원을 제압했던 남자 등장. 둘은 신뢰가 쌓였고 함께 탈출을 계획합니다. 이 도시는 이미 틀렸기 때문이었죠. 한편 착륙하는 헬기. 경찰 로저도 함께 가기로 했던 겁니다. 이렇게 피터까지 4명이 헬기를 타고 탈출하게 됐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이동하는데요. 사람들은 각자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때 인간이었던 그들은 이미 사냥감이 되었죠. 그러다 외진 비행장에 도착했는데요. 물자 보급을 해야 합니다. 그때 좀비의 습격. 돕든지 도망치든지 진짜 화병 걸리겠습니다. 다행히 뚝배기를 깬 조종사 스티븐. 헬기 쪽을 습격한 좀비는 프로펠러에 당하고 말았군요. 그리고 헤드샷이 안 되는 미필 스티븐. 피터가 좀비를 만난 그때 위험천만한 사격을 합니다. 진짜 개못 쏘면서 말이죠. 그렇게 또다시 이동하는 헬기. 무작정 북쪽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대형 쇼핑몰. 옥상에 내려보는데요. 역시나 어슬렁대는 좀비들. 일단 건물 안을 살피기로 했죠. 숨기 딱 좋은 곳이었던 이곳. 비상식량도 넉넉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쇼핑센터 내부였는데요. 다양한 물자가 있을 테니 체크해봐야 했죠. 유일한 계단 쪽 통로로 내려가는 경찰 듀오. 신속하게 진입합니다. 역시 내부에도 좀비가 많았는데요. 주위를 흐트리기로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조금씩 안으로 침투하는 요원들. 생활용품 매장에 진입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을 구하겠다는 미필 스티븐.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아무튼 그렇게 매장을 접수한 스와트 듀오. 위로 빠져나가기 위해 아래층에서 어그로를 끄는데요. 문제의 고문관 등장. 나름 전략을 짜봅니다만 잠비 등장. 역시나 개똥 같은 에임으로 총을 쏘는데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친구입니다.
여차저차 구출해낸 요주인물 스티븐. 숨은 잠비의 습격도 이겨내며 다시 탈출 작업을 진행했죠. 밑에서 어그로를 끌던 그때 은신처로 잠입해온 타일러 좀비. 소리도 못 지르는 상황에서 나름 맞서봅니다. 다행히 도착한 남정네들 구조에 성공했네요. 그렇게 뜻밖의 사치까지 누려가며 여유를 즐기는 네 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 프렌은 임신 중이었고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애 아빠. 사실 어딜 간다 해도 이만한 보금자리는 없을 것 같긴 했습니다. 다음 날 트럭으로 입구를 봉쇄해 진짜 요새를 만들기로 하는데요. 프렌은 헬기 조종이라도 배우고 싶어 했죠. 그렇게 건물을 빠져나가 트럭을 끌고 오는 피터와 로저. 스티븐과 프렌도 호위를 맡았습니다. 한 차에 타고 갔다가 두 대를 끌고 오는 작전. 그렇게 혼자 시동을 걸던 그때 소리 없이 다가오는 좀비들. 너무 신이 났던가 봅니다. 겨우 기습 좀비를 물리친 후 다시 쇼핑몰로 향하는 트럭. 트럭은 배치했고 기습에 열이 받았던지 무의미한 화풀이를 하는 로저. 그러다 물렸습니다. 팔 한 입, 다리 한 입 내주고 말았네요. 안 물려도 일단 죽으면 좀비가 되는 세상. 물리기까지 하면 사실상 회복이 힘듭니다. 아무튼 총포상에 잠입해 풀파밍을 해놓는데요. 본격적인 건물 내부 정리에 들어갑니다. 안쪽에 좀비를 모두 죽여 안락한 생활을 노리는 거였죠. 내부에 차로 옮겨 타던 그때 환부에 고름을 짜주는 친절한 좀비. 그렇게 한참이 지나 모두를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신처로 통하는 길 자체를 막기로 하는데요. 혹시나 사람이 와도 이곳을 숨기기 위함이었죠. 호전이 되지 않는 로저. 프렌의 입덧까지 이어지고 아무튼 위장용 가벽 설치 작업에 들어갑니다. 시체들은 썩을 테니 냉동고에 넣기로 했죠. 이곳은 이제 완전히 그들의 저택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비들은 생전의 기억이 남아있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상태가 심각해진 로저. 마지막이 다가온 듯 했습니다. 핵을 날리자는 미친 소리가 나오는 뉴스. 그리고 결국 좀비가 된 로저. 마무리를 지어줬죠. 그를 정원에 고이 묻고 세 사람은 고립된 삶을 이어나갑니다. 외식 분위기도 내보고 그를 추억해주는 서윗한 피터. 시간이 흘러 뱃속의 아이도 많이 자란 어느 날 바깥엔 대기 손님들이 어슬렁거리고 슬슬 이들도 시계에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뭐라도 해야겠기에 헬기 조종을 가르치는 스티븐. 그런데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폭주족 생존자 집단이었습니다. 약탈을 예고하는 무리들. 과격하게 쳐들어오는데요. 이쪽의 병력은 단 2명. 아니, 1명인가? 기껏 다 죽여놨더니 안으로 좀비를 끌고 들어오는 폭주족들.
boy. Where the hell are you? 모두 내 것이었던 온갖 물건과 저 현금들. 그걸 내주기 싫었던 이 남자. 참 끝까지 개못 쏘는데요. What are you doing? 결국 존재를 파악당해버렸죠. 그때 정전을 틈타 은신처로 향하는 피터. 스티브는 뒤늦게 따라가다가 부상을 당하고 말았죠. 한풍구에 숨어 폭주족을 처리하는 듬직한 피터. 이제 이곳은 끔찍한 폭주족 시식 현장이 되었습니다. 총을 맞은 스티브는 어서 올라가야 했는데요. 결국 야무지게 뜯어먹힌 총 못 쏘는 남자. 그렇게 애 아빠는 시퍼런 좀비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생전에 기억이 남았는지 은신처로 향하는 스티븐 좀비. 가벽을 뜯어내고 계단으로 향합니다. 그에 따라 탈출을 권하는 피터. 그는 살 의지가 없었죠. 예비 애기 엄마 프렌은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잠자코 숨어있던 피터. 그런데 알고 보니 탈출 난이도를 올리겠다는 큰 그림. 그렇게 쫄깃한 거 좋아하는 피터는 최후의 순간에 헬기에 오릅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고 How much fuel do we have? 끔찍한 시체들의 새벽이 되었습니다. 1978년작 시체들의 새벽이었습니다. 감독은 좀비 컨텐츠 대부 조지 로메로. 그의 시체 시리즈들 중 두 번째 작품인데요. 68년에 제작된 흑백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이후 10여 년 만에 제작된 정식 속편입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각본가와의 트러블로 제목 권한이 넘어간 터라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리빙 데드,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체란 걸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후속작들은 그냥 시체들의 새벽, 시체들의 낮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붙게 되었죠. 아무튼 정통 시체 시리즈의 두 번째작인 시체들의 새벽, 오늘은 대부분 편집됐지만 소재와 표현의 잔인함 때문에 한참 시간이 흘러 무삭제판 비디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목도 제대로 된 시체들의 새벽, 또 무시무시한 카피가 써있는데요. 극중 로저가 자기 죽으면 쏴달라고 부탁한 부분이긴 한데 대갈통이 뭡니까, 대갈통이. 그리고 케이스에 쓰인 이미지들은 이태리 감독 루치오 풀치의 좀비 영화들입니다. 여기도 사연들이 있지만 아무튼 막 갖다 붙여놨네요. 오늘 영화에서의 좀비 1편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선 뉴스에서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금성에서 복귀 중이던 인공위성이 폭발하여 지구에 뿌려진 방사능과 우주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하늘에서 뿌려진 광역 궁극기 때문에 인간들은 사망하면 그 상태로 다시 일어나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사람을 뜯어먹는 괴물, 리빙 데드가 되는 겁니다. 극중 세계관에서는 그냥 저 괴물들 등으로 불리는데요. 오늘 영화 중엔 피터가 무전기로 좀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지 로메로의 시체 시리즈들 중 유일하게 좀비라고 지칭한 거라고 하네요. 대략 60만 달러 정도의 제작비로 전 세계에서 100배 이상을 벌어들인 초대박 히트작인 시체들의 새벽. 그런데 어째서 좀비는 퍼런색이었을까? 몰입도를 살짝 깎아먹는 아쉬운 요소였는데요. 사실 전작은 흑백 필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핏기 없는 회색으로 메이크업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촬영본을 보니 과하게 쿨톤 그레이였고 결국 퍼런 좀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제작진이 아주 아쉬워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피난처이자 극이 펼쳐진 공간이 된 오늘 영화의 배경 쇼핑몰, 펜실베니아에 위치한 몬로빌 몰입니다. 이 영화 덕분에 성지가 되어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하네요. 영화 전반의 민병대원 및 사냥꾼들의 출연은 모두 자원봉사였고 시퍼런 좀비를 연기한 배우들에겐 현금 1달러와 도나스, 그리고 영화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 리메이크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제목은 새벽의 저주. 이 영화 역시 엄청난 흥행을 했죠.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이자 DC 영화판에서 활약하고 있는 잭 스나이더가 연출하고 가오갤 시리즈의 제임스 건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쇼핑몰에서 좀비를 피해 고군분투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라는 틀은 같은데요. 생존을 위해 고립을 선택한 주인공들의 고뇌와 쓸쓸함을 다뤘던 원작과 달리 2004년작은 훨씬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을 첨가했습니다. 완성도 있는 시각효과와 감각적인 연출은 기본이었고 뛰댕기는 공격적인 좀비
좀비의 등장까지 더해져 긴장감 또한 배가시켰죠. 이 리메이크작을 유심히 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안관 역할엔 오늘 영화의 폭주족 리더 톰 사비니, 특수효과를 담당하기도 했었죠. 종교인 역할엔 원작의 피터가 등장했고 로저 역할의 배우는 장군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임산부 프렌으로 나왔던 배우는 직접 출연하진 않았지만 쇼핑몰 안에 옷가게 이름을 그녀의 본명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손을 물린 아버지가 있었죠. 이 사람은 얼마 전 영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에서 파트너 어니였네요. 또한 영화 초반부에 하늘에서 등장하는 헬기, 이건 원작 마지막 장면에서 탈출한 프렌의 헬기로 보입니다.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원작에 대한 리스펙도 꼼꼼하게 챙겨놓은 명작이었네요. 시체 시리즈 중 두 번째였던 시체들의 새벽, 약 7년 후 그 다음 작품 데이 오브 더 데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밤, 새벽, 낮 이런 식으로 기획된 거였는데요. 국내에 출시될 땐 번역 참사로 시체들의 날이 되고 말았죠. 이 영화도 차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화의 엔딩은 피터는 총으로, 프렌은 헬기 프로펠러에 극단 선택을 하는 암울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촬영 중에 시나리오가 수정되어 지금 같은 희망찬 결말을 맞았다고 하네요. 과연 그들은 도착한 곳에서 평안을 찾았을지. 여기까지 레전드 명품 좀비 영화 시체들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